그럼 이제 두 번째로 활동별로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했고 그리고 왜 이걸 선택했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이것도 좀 어떤 분이 먼저 하면 좋을까요? 제가 선택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명언 전문가 남윤아 선생님. 전가요? 네. 네, 전에요. 네. 저는 문화예술을 담당했고 연극단을 운영을 해서 사실 11월 14일 날에 공연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사실 처음에 연극단을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딱 생각 드시는 거와 같이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었는데 우선은 가장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플랫폼이 카카오톡이죠. 그래서 면접은 이제 1대3으로 이제 면접관이 3이고 청소년이 1명으로 해서 1명씩 면접을 카톡을 활용해서 했었고 그리고 청소년들과 얼굴을 보기 어려워하는 청소년들도 있어서 그룹 통화가 가능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하던 중에 팀마다 팀장이 있었는데 모든 청소년들과 회의를 하는 건 너무 오래 걸려서 팀별로 회의를 한 다음에 팀장들과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 그리고 저와 같이 그룹으로 전화를 하면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카카오톡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많이 사용하시는 줌인데 줌은 거의 한 3월, 4월에 바로 적용해서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흥센터에서 기획을 해서 오픈을 해주신 교육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접해서 받았었고, 그래서 그때 소회의실이라는 기능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화면 공유라든지 화이트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었고, 이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는 연극을 하는 청소년들을 더욱이나 호흡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줌이어서 그렇게 청소년들과 작품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대본을 쓰기도 저희가 창작 연극이었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더욱더 멘붕이었죠. 작품을 써야 되고 쓴 다음에 또 연습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같이 이제 소회실에서 작업하는 과정들을 노트북 3개 켜놓고 저도 다 살펴봐 주면서 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네, 선생님 영상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걸 먼저 볼까요, 우리? 네,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비대면과 대면을 왔다 갔다 했던 과정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비대면 낭독회 시작 전에 나간? 네, 저희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보시다시피 대면이었다가 비대면이었다가 대면이었다가 비대면이었다가 어느 시점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광복절 그 네, 집회가 맞아요. 일어난 이후에도 바뀌고 계속 전환이 됐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무대 공연을 생각을 하고 이 활동을 기획을 했었고 연초만 해도 후반부에는 괜찮아지겠지. 공연이 10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무대 공연을 준비를 하다가 8월, 9월 달쯤에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우리가 한 것들을 발표는 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줌을 활용해서 비대면 낭독회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결정이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한 달여의 평가 3번, 4번의 회의를 통해서 같이 논의가 됐었고 다른 기관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줌을 활용한 낭독회를 저희가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창작을 하고 비대면 낭독회를 하자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다시 대면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럼 줌을 활용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대본이 금방 나와서 청소년들이 비대면 낭독회를 준비하던 중 선생님 저희 욕심이 나요. 무대 공연으로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3팀 중에 한 팀만 낭독회를 하고 2팀은 무대 공연으로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방법도 줌을 처음에 선택을 했었지만 줌은 좀 장벽이 높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고 줌이 낯설은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거의 공연하기 일주일 전에 유튜브 송출로 라이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법을 청소년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대신에 전체 오픈을 하지 않았고요.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초대장 형식으로 일부 제한 공연으로 1부, 2부를 나눠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전체 공개로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일산서구 청소년 수련관 유튜브 들어가시면 그 결과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갑자기 깨알 홍보를. 네, 구독과 네네. 좋아요도 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글 마스터가 있거든요. 저희 중에. 그 플랫폼 마스터 하신 김성은 선생님의 사례를 같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왜 그렇게 쳐다봐요? 마스터까지는 아니요. 제가 마스터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탄현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센터장님께서 이전에도 구글에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에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사용을 했고 센터장님 저희가 이제 처음 사용하게 된 거는 센터장님의 강력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의 강력 추천으로 구글에 있는 플랫폼들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 저는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거는 다 줌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청소년이랑 저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줌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정책 제안대회 나갈 때 작품을 만들었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줌을 이용해서 각자 자기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고 줌을 활용해서 리허설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도 사용했는데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저는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줌은 저희들끼리 있을 때 저희들끼리 있을 때 사용을 했고 뭔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프레젠테이션이나 젠보드를 사용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프레젠테이션 한 거?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이랑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반 스케치 내가 꿈꾸는 동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반 스케치 작품을 각자 했는데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각자 그림을 그렸고 밑에 설명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네,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진짜요? 정말 그냥 내가 생각하는 청소년 친화 공간의 주요한 요소들을 생각하고 그린 거였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올리면 선생님들도 이제 다른 외부 손님들도 다 그냥 저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어서 다른 분들과 공유하기 좋다라고 느껴져서 이러한 플랫폼들을 사용했었습니다. 정말 전시에 딱 맞는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전시회라고 해서 열었고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 가져주시고 청소년들한테도 진짜 멋있다고 해주셔서 저도 그리고 청소년들도 되게 뿌듯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구글 설문지를 주로 사용했었는데 저희가 정책 제안대회에 나가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뭐가 문제이고 뭐가 불편한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원래는 같이 팀을 모여 꾸려서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청소년들한테 각자 하굣길에 아니면 학원 가는 길에 그냥 너희가 사는 동네가 어떤지를 좀 봐라라고 해서 저는 이제 구글 설문지로 청소년들한테 항목을 체크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사진도 구글 설문지는 사진도 같이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역 모니터링한 곳의 사진을 찍고 거기는 청소년한테 적합한지 체크하고 아니면 어떤 부분이 청소년들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개선돼야 될 점 무엇인지 각자 학교 가는 길에 아니면 학원 끝나고 오는 길에 각자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도 있어서 저는 이런 설문지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구글 플랫폼이 공유가 되기도 쉽기도 하고 동시에 작성이 가능하기도 하고 기록이 계속 남는 거여서 처음에는 센터장님의 강력 추천이었지만 네. 저도 많은 장점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을 사용했었습니다. 진짜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셨죠. 아니에요. 갑자기요? 이렇게. 네. 그리고 성우 선생님은 추가로 올해가 첫 입사시거든요. 이런 청소 활동을 한 게 처음인데 온라인으로 줌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은 분 단위로 활동 계획을 세워두신대요. 그래서 그 줌 하면 이게 근데 저는 성격인데 이제 제가 올해 처음 입사해서 모든 환경이 다 처음이어서 걱정되기도 했고 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진짜 선생님들이 안 도와주셨으면 저는 아마 못했을 거여서 선생님 도와주시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분 단위로 10분쯤에는 이걸 하고 20분에는 이거를 하고 근데 20분 때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플랜 B까지 세워서 저는 약간 좀 꼼꼼한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어서 그래요. 아 완벽하다. 그러면 이제 성우 선생님이 너무 부끄러워하셔가지고 다음에 지영쌤 사례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플랫폼 사례로는 다시 이제 시밀레 자원봉사 동아리 시밀레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시밀레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3월에 이미 코로나 상황이 심해진 상태여서 만나서 활동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사실 저 때만 해도 3월이니까 이제 3월을 넘기면 괜찮겠지 또 4월엔 4월을 넘기면 괜찮겠지라는 네, 다달이 그런 생각과 희망을 가졌으나 이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3월에 어쨌든 첫 시도한 거는 단순한 이제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장 보시면은 사진들을 다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친구들이 한 이 기후변화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이 친구들의 올해 사업 이제 주제가 기후변화였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일단 알리고 뭐 관련한 메시지를 적고 이제 지역사회와 공유를 하고 우리가 원래 하려던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첫 출발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때는 이제 단순히 사진을 취합하고 이제 메시지를 좀 공유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그냥 해오던 대로 대화를 나누는 정도로 네, 진행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카카오톡 글이 점점 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 카카오톡이 용도가 원래는 정기회의 뭐 올 건지 안 올 건지 뭐 공지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정도의 맞아요. 체크 용도였다면 아예 회의의 장이 되어버린 정도로 카카오톡 활용법이 좀 바뀌었고 투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뭐 다음 주 회의 참석합니다, 뭐 불참합니다 이런 체크 용도였다면 아이들이 이제는 그걸 출석 체크로 바꿔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제 대표 청소년 같은 경우는 뭐 2시부터 회의면 2시, 2시 5분, 2시 10분, 2시 15분 이런 투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누가 몇 분에 왔는지 그거 체크하게끔 만들어 놔서 뭐 지각 체크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청소년들끼리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점점 이제 카카오톡이 좀 활동의 장으로 변화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 사례인데, 줌도 활용을 해봤어요. 시밀레 친구들이랑. 그래서 카카오톡도 활용을 했고, 줌도 활용을 해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만드는 공예 활동이었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서로 논의를 해야 됐고, 어디까지 됐는지 봐줘야 했고, 또 제가 이제 만들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을 해줬어야 됐기 때문에 실시간 쌍방향인 줌을 선택을 해서 이제, 네,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줌을 활용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이제 주의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사실은 카카오톡 처음
봉사활동을 카카오톡으로 했을 때도 저는 되게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줌을 만약에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의 얼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뒷 배경 이라든지 다양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그걸 또 이제 같이 봐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원래 하던 거 하자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카카오톡을 썼어요. 근데 점점 이제 줌에 대해서 저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줌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하기 전에 초상권 동의서랑 보면 온라인 활동 윤리서약서라고 있는데 이거 두볼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제가 조금 가져다가 썼는데 요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 전에 초상권 사용 동의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주면서 같이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활동 윤리서약서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너무 쉽게 캡처를 한다든지 활동 장면을 촬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SNS에 올린다거나 뭐 욕설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정말 큰 일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하고자 윤리서약서를 조금 받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게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안 그래도 요즘 이런 얼굴이 나오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초상권이랑 윤리서약서 부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지금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이 사례는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고민이 있으시대요. 다 비슷한 고민인데 검정색 화면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고 약간 자괴감이 느낀다. 나는 뭘 하는 건지 청지사 혼자 하는 토크쇼인가 이런 식으로 느낀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뭐 또 도움이 될 법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랑 100%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 비대면으로 했지만 카메라나 특히 지금 외모에 굉장히 가장 예민한 나이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 활동을 할 때 카메라를 켜고 참여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왜 이 카메라를 켜고 이 비대면 활동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해관계라고 하죠. 청소년 지도사의 나의 입장 그리고 참여하는 청소년의 입장, 그리고 같이 참여하는 청소년 친구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카메라를 켜고 얼굴을 보고 이 비대면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초반에 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켜. 얼굴 참여하니까 카메라 켜야지. 이게 아니고 왜 켜야 하는지 그리고 킴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비대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선생님 입장에선 너희가 화면을 켜고 하지 않으면 이러이런 감정이 들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 그렇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같이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것들이 청소년들이 카메라와 조금 친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도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 세미쌤이 2가지 소개시켜준다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 앞에 이제 선생님들이 줌이랑 카카오톡이랑 이런 이제 플랫폼들은 좀 많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2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 영상 촬영 이후에 썼던 이제 플랫폼 이제 툴인데 하나는 이제 멘티미터라는 거고 하나는 이제 패들렛이에요. 그래서 먼저 멘티미터부터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줌을 켜놓고 그 안에서 이 이제 인터넷 그 화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 친구들의 의견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 의견이 엄청 길게까지는 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이 들고요. 이제 뭐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그 공중공원이 해야 될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간략하게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때 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말풍선처럼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워드 클라우드로 이렇게 형태도 다양하게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했을 때 가장 좀 좋았던 거는 이 친구들이 그 이제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평가할 때 활용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했는데 그러니까 이 멘티미터를 활용을 했던 이유도
그 사실은 이 친구들이 평가회를 평가처럼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좀 이제 하다가 그 이준석 센터장님 오늘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네, 맞아요. 이준석 센터장님이 때마침 이제 교육을 해주셨고 저희 재단에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아 이거를 활용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는데 되게 재밌어 했어요. 이 친구들이 왜냐면 실시간으로 이제 본인들이 했던 것들이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나오고 계속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하기도 하고 심지어 막 제가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막 500 몇 개 막 저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이제 계속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저도 재밌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패들렛인데 그 멘티미터도 이제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정리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공중공원에서는 책자를 만들려고 이 친구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좀 깊이 있게 좀 담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뭐 사진도 넣고 동영상도 넣고 이런 링크도 이제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동아리 만약에 활동을 하시잖아요. 많이들 하시는데 그럴 때에는 그 사전에 좀 이제 활용을 하시면은 사전에 이제 뭐 패들렛으로 미리 작성을 해서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회의에 같이 이제 활용을 하시면은 좀 더 뭔가 효율적이고 좀 재미있게 다양하게 의견을 이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시행착오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별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패들렛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게 왜 다른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캔버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치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 기능은 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캔버스 쓰고 있어요. 네,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공유회 준비하는 거는 구글 문서로 작업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것들이 쭉 다 나열된 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은 메일 주소나 어떻게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구글 저희 작업한 문서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